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형법 제10조 3항 원인에 있어의 자유로운 행위, 원자라 그러죠? 10조 3항은 같은 말로 원인에 있어의 자유로운 행위, 그 원자다 이렇게 좀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법조문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위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는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즉, 책임 능력자로 처벌한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술 처먹고 범죄 저지른 거야. 술 처먹고 범죄 저질렀을 때, 아, 나는 그때 술 취해갖고, 맨정신이 아니었다. 사물 변별 능력이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인간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배제하기 위해서, 형사처벌을 하기 위해서 만든 조항인데, 끄트머리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랬어요. 즉, 책임 능력자로 처벌한다는 얘기야. 그죠?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위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자기 스스로 심신장애를 빠뜨려 갖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갖다가 처벌한다는 얘기입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자, 우리 10조에 대해서 형법 제10조에 대해서 분석을 하자면은 1항은 심신 상실자야. 책임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속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그 다음에 책임 부분에 와갖고 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벌하지 아니한다. 즉 범죄가 불성립하는 거죠. 그런데 2항과 3항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고 뭐예요? 책임 능력자로 처벌한다는 거야. 그래서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자, 심신 미약자라 그러죠. 이러한 행위는 책임 능력자의 행위입니다. 분명히. 그죠? 전항인 1항의 심신 상실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야. 그래서 우리 형법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갖다가 여기 보시다시피 임의적 감경으로 형을 감경할 수 있다 해서 임의적 감경으로 규정하고 있었어요. 좀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원인에 있어의 자유로운 행위. 자, 이거는 지금 10조 3항 얘기인데 이것은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를 갖다가 처벌하기 위한 조항이에요. 역시 책임 능력자의 행위로 본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은 10조 1항 같은 경우에는 심신 상실자이기 때문에 책임 능력의 흠결, 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벌하지 아니한다. 즉 범죄가 불성립한다는 거야. 구속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지만 책임에서 흠결이 생겨서 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벌하지 아니한다.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죠? 그런데 2항과 3항 같은 경우에는 자, 뭘 어쩐다는 거야? 책임 능력자의 행위라는 거야. 공통점이. 그죠? 요게 관건입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2항 같은 경우에는 임의적 감경을 규정하고 있어서 형을 감경할 수 있다 해서 수를 좀 기억해 놓으셨으면 하고 3항 같은 경우에는 원인에 있어의 자유로운 행위 줄여서 원자라 그러죠. 원자 같은 경우에는 역시 뭐다? 책임 능력자의 행위로서 처벌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행의 착수와 관련된 거와 그 다음에 학설의 설명에 좀 드리자면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요 두 덩어리를 갖다가 요 덩어리하고 요 덩어리의 내용을 서로 막 섞어 놓고 나서 틀린 지문을 고르라 요런 것으로 시험에 잘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요 노란색 덩어리를 확실하게 암기하던가 아니면 하얀색 덩어리를 확실하게 머릿속에 암기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원인 설정 행위의 가벌성, 책임의 근거를 인정하려는 견해에서는 다른 이름으로 간접정범 이론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책임 능력이 없는 상태를 도구로 이용한다는 점에서 간접정범 이론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자, 원인 설정 행위의 가벌성을 근거로 인정하려는 견해는 실행의 착수 시기를 원인 설정 행위시로 보거든요. 그래서 원인 행위 시설이다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그래서 이걸 음주 시작설이다 이렇게 해서 내 나름대로 따로 부르고 있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좀 구분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또 보세요. 원인 행위와 실행 행위의 불가분적 연관에서 가벌성의 근거를 인정하는 견해 이렇게 나왔는데 다른 말로는 실행의 착수를 실행 행위 시설로 보기 때문에 실행 행위 시설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또 다른 말로는 행위와 책임의 동시 존재의 원칙의 예외설이다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요 세트를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되셨나요? 세트를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딱 보자고 또 행위와 책임의 동시 존재의 원칙이 이 견해에서는 유지된다는 거고요. 자, 여기 실행행위 시설 같은 경우에는 예외로 본다는 거야. 행위와 책임 동시 존재의 원칙의 예외로 본다는 것이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제가 적어봤는데 술 처먹을 때 책임 능력이 있는 상태다. 그죠? 요것도 좀 같이 알아두셨으면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또 봅시다. 실행의 착수 시기를 그래서 어떻게 보냐면은 자, 원인 행위 시설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실행 행위 시설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험에는 해양경찰 간부후보생 시험에 실행 행위 시설이 시험에 나왔습니다. 이 실행 행위 시설은 자, 어디에 근거한다는 거야? 바로 원인 행위와 실행 행위의 불가분적 연관 관계에서 가벌성의 근거를 인정하는 견해에서는 자, 어쩐다는 거야? 바로 실행의 착수 시기를 실행 행위 시설로 본다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특징이 있는데 그 비판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비판이 바로 원인 설정 행위의 가벌성을 인정하려는 견해에서는 자, 이렇습니다. 그 비판이 구속요건의 정형성, 즉 실행행위의 정형성에 반하여 가벌성이 확장돼 갖고 죄형법정주의 보장적 기능을 훼손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원인행위 시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어쩐다는 거야? 바로 구속요건 정형성에 반하여 가벌성이 확장되어 죄형법정주의 보장적 기능을 훼손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는 걸 머릿속에 넣어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은 상해의 목적으로 술을 마셨다고 하여 그 음주행위가 아직 구속요건 실행행위인 상해행위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죠? 술 처먹는 게 어떻게 상해행위의 구속요건에 해당하는 거야? 말이 안 되죠. 하지만 장점이 또 있어요. 그죠? 원인행위 시설을 갖다가 하게 되면은 실행의 착수를 그만큼 땡기기 때문에 그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더 생긴다는 장점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예외설인데 자, 원인 설정 행위와 실행 행위 사이에 불가분적 연관성 때문에 원인 설정 행위의 책임 비난의 근거가 있다 해갖고 예외설이라고도 그래요. 그래서 행위와 책임의 동시 존재의 원칙에 예외설이다. 예외로서 가벌성이 인정된다 해서 22년도 해경 간부시험과 22년도 경위 공채시험의 시험에 나온 바가 있습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꼭 좀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요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작게 하면 한 번에 좀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이렇게 한번 보자고. 그래서 요렇게 좀 정리를 좀 해보고 싶어요, 저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원인 설정 행위의 가벌성의 근거를 인정하는 견해는 바로 다른 이름으로 간접정범 이론이라고도 출제된 바가 있고요. 또 원인 행위 시설이다 이렇게 출제된 바도 있어요. 그래서 행위와 책임의 동시 존재의 원칙이 바로 이 견해에 따르게 되면은 유지된다는 장점이 있고요. 자, 원인 행위와 실행 행위의 불가분적 연관 관계에서 가벌성을 인정하는 견해에서는 행위와 책임의 동시 존재의 원칙이 예외로 본다는 거예요. 자, 요거를 꼭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행의 착수 시기를 갖다가 따져 본다면은 자, 원인 설정 행위 가벌성의 책임의 근거를 인정하는 견해는 바로 실행의 착수 시기를 원인 행위 시설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원인 행위와 실행 행위의 불가분적 연관 관계에서 가벌성을 인정하는 견해에서는 실행 행위 시에 바로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봅니다. 되셨나요? 그리고 반드시 비판을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원인 설정 행위의 가벌성 책임의 근거를 인정하는 견해에서는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구속요건 정형성에 반하여 가벌성이 확장되어 죄형법정주의 보장적 기능을 훼손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이 비판을 갖다가 시험 출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원인행위와 실행행위의 불가분적 연관관계에서 가벌성의 근거를 인정하는 견해에 따르면 하면서 요 내용을 살짝기 집어넣어서 틀린 지문으로 잘 만든다는 거 머릿속에 좀 넣어주셨으면 합니다. 시험 잘 나옵니다, 이거. 예.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좀 해보려고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요 두 개의 덩어리를 그 내용을 갖다가 파악하고 계셔야 되고요. 자, 이 내용은 네이버 카페 이선주 경찰 공부에 제가 자료실에다가 올려놓을게요. 요거를 반드시 출력하셔서 머릿속에 공부를 하셔야지 한 문제를 맞힐 수가 있어요.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에는 여기에 대해 언급이 빈약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정리한 거니까 꼭 공부하고 가셔야 한 문제 맞춰요. 그죠? 교재에는 없으니까 공부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 시험에 나옵니다. 이게 요 두 개를 구분하는 것이 시험에 나온다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